안녕하십니까. 반보 전보 토익 대표 강사 라이언쌤입니다. 자, 오늘 3월 28일 토익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시험 느낌이 어떠셨나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토익 시험이 이제 L씨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요. 그렇죠? 아마 중상 정도 되는 것 같고 RC는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됐지만 우리가 항상 고민거리가 되어 있는 문제가 한 두어 개씩 우리가 Part 5, 6, 7마다 꼭 한 두어 문제씩 나오죠. 그렇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전부 다 총평하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또 이제 다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현장 강의에서도 아마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Part 1하고 Part 2하고 오늘은 또 이제 Part 5에서 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Part 7에서 우리가 꼭 이제 시험을 봤었던 이제 그 상황에 유의어 고르는 문제가 출제된 것들 중에 좀 이제 아리송한 거나 또 시험에 반복적으로 많이 출제된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Part 1을 딱 그림 보시자마자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초반부부터 이제 더 이상 Part 1이 나도 토익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놓고 이제 아주 좀 난이도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선은 처음에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우선 tying a shoelace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shoelace 끈입니다. 그렇죠? 신발끈을 이렇게 묶고 있다라고 들어가는 이 표현이 바로 이제 tying a shoelace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그 매번 토익 시험을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보고 나서 우리가 총평을 나올 때 몇 번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으니까 나오는 것은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동작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press a button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죠? 참고로 이 press a button은요, 토익 시험에서 뭐 매달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1년에 고정적으로 거의 뭐 답으로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고정적으로 답으로 이제까지 계속 출제가 됐다면은 향후에도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빈출 표현들 같은 경우는 꼭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찻장이란 단어가 이제 P 사운드는 이제 묵음이고요. 이거 우리가 cupboard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인조로 볼까요, 에브리언? 자, cupboard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서 본 수업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그 보다라는 표현들, 사전적인 뜻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보다, 관찰하다라는 토익에서 Part 1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look at이라고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study라고 들어가거나 혹은 이 inspect 그 다음에 이제 peer 이런 단어들이 토익 시험에서 각각의 단어의 뜻이 용례가 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적어도 Part 1에서는 보다라고 꼭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아마 수업 시간 때도 여러 번 얘기할 겁니다. 본 수업 때도 여러 번 얘기할 거고요. 토익 총평할 때도 여러 번 앞으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보다에 관련된 이 표현은 너무나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간단하게 우선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750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LC에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하고 몇 번이나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Part 1은 이 정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art 2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2요. 본 수업 때도 자주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인강에서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Part 1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Part 2로 넘어갈 때, 이 잠깐 짜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Part 3, 4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간단하게 뭐 이렇게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Part 5에서 품사 문제를 좀 이렇게 품사 문제라는 거는 이제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이런 문제들을 보통 이제 3초에서 5초 내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3초에서 5초면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짜투리 시간에도 아마 풀거나 Part 3, 4에서도 아마 문제 확보를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만의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지어 토익 출제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까지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art 1을 마치고 Part 2로 넘어갈 때 이 짜투리 되는 시간에서 Now, let us begin Part 2, Number 7 하는 순간 책장이 뭐 3에서 2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Part 5에서 다시 2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보통 7번, 8번을 얘기를 하는 그 7번을 얘기할 때 보통 출제 그 이제까지 과거 토익 시험에서 이제 빈출된 내용을 보면은 뭐 매번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의문사 의문문 이렇게 when하고 where에 관련된 부분으로 when이나 where로 시작해서 이렇게 7번이나 8번으로 이끄는 경우가 좀 부지기수로 좀 대단히 빈번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렸을 경우에는 우선은 그 아무래도 호주 발음이라든지 영국 발음이 이 where에 관련된 그 단어를 뭐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where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그쵸? 근데 이제 호주나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R 사운드가 약간 좀 죽어서 where가 아니고 where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면은 우선은 좀 이제 급점을 급하게 들어간다면은 우선은 웬만하면은 where로 생각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whe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니은 사운드가 있죠, 그렇죠? 이 니은 사운드가 N 사운드가 분명하게 들리거나 더 격하게 더 세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먼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것.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 때 제가 이런 걸 건드리긴 하겠지만은 우선 이렇게 의문사 의문문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꼭 첫 번째 포인트는 뭘부터 체크한다. 우선은 의문사 의문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의문사 의문이건 일반 의문문이든 꼭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속어법이다. 그렇죠? 답을 맞추려고 하다기보다는 정답이 뭐 이거 듣고 이걸 정답을 맞추는 것이 제일 좋긴 하지만 확실하게 정답이 아닌 표현으로 우선은 뭡니까?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당연히 yes라든지 no 듣고 바로 버리는 요것이 꼭 보기 ABC에서 하나가 꼭 들리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우선은 버려라.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유사 발음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만약에 receipt 이렇게 얘기하면 영수증하면은 보기에서 receive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뭐 발음이 비슷한 건 웬만하면 정답이 아닌 쪽으로 생각을 해서 소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되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 Part 2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총평을 이제 영역별로 좀 나눠 가지고 진행할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은 2를 간단하게 하겠지만은 이 20번 이후로 우회적 답변이 아주 빈번하게 요새는 좀 더 격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Part 2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거 20번 이후는 좀 우리가 좀 긴장을 더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750 예시 수업 때 이게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하고 오늘은 그 Part 5에서 좀 이제 난이도가 있었거나 좀 아리송했던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전치사를 통해서 좀 이제 먼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한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치사는 그렇죠. 전치사가 뭡니까? 앞전자, 위치치자. 뭔가 이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사 앞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치사로 들어가서 이번에 시험에 출제가 답으로 나왔던 이런 사례는 우선은 뭐뭐의 승인이란 뜻으로 우리가 그래서 approval, 그렇죠? approval of로 해가지고 뭐뭐의 승인이란 뜻으로 of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나중에 할 거고요. 그때 정답으로 좀 이제 여러분들이 about을 좀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about이 정답이 아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와 뭐뭐 사이에라는 뜻으로 중간에도 있지만은 뭐뭐와 뭐뭐 사이에라는 뜻으로 between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중간에라는 뜻으로 전치사로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기억나고 계십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은 3시에서 8시 중간에 그쵸 이 사이에 더 싼이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출제가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똑같이 적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between이 이렇게 출제가 된 용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우선은 어느 정도냐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뭐 인스파이어로도 있고 디스파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길죠. notwithstanding 거 붙여 쓰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치사 역할로서 우리가 뒤에 이제 명사를 꾸며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고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접속사로 들어가는 뭐 even though라든지
although,라든지 그쵸? even though, although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문장을 수립하고 이 전치사는 뒤에 이제 명사가 나오죠. 이에 어쨌든 토익 시험에서 RC 부분에서 보기에 이 단어가 우선은 보기에 보이면은 먼저 의심을 하고 아니면 다른 거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 패턴 문제는요. 토익 시험에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나면 정말 압도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게 얼마나 빈번하게 출제가 답으로 나오냐면은 토익 시험을 웬만하면 보면은 이상하게 정답으로 얘랑 또 우리가 또 추후에 또 설명하겠지만 때문에 그렇죠? 이제 because라든지 because of라든지 관련된 동의어와 함께 몸매에도 불구하고는 반드시 토익 공부를 한다면은 꼭 기억을 해야 될 어떤 우리 최다 빈출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of에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토익 시험에서 of는 뭐뭐의라는 뜻으로 출제가 됐지만은 사실 of의 용례는요.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사진을 보게 되면은 of만 하더라도 빼곡하게 거의 뭐 한 장, 두 장 이제 넘어갈 정도로 대단히 많은 그 용례 뜻이 있는데 토익 시험에서 우선 크게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의란 뜻으로 관련된 어떤 사건과 사람과 어떤 사물에 관련된 의미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뭐의라는 뜻으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eceive approval of에서 뭐뭐에 찬성을 얻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뭐뭐의란 뜻으로만 기억을 하지 마시고 이제 of 다음에 이게 보통 이제 복수명사가 나오면 뭐라고 everyone?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복수명사 중에서라는 뜻으로 이렇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of all people 이렇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게 범주의 of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 of는요. of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뭐 여기서 불가사명사 할 것 없이 보통 토익 시험에서 이렇게 만약에 복수 가산명사가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토익 시험에서 해당되는 그 문장에서 보통 이렇게 최상급을 수반을 해서 나오는 문제의 빈출 문제도 좀 아주 빈번하게 출제가 됐으니 이것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2번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of가 뭐뭐의란 뜻으로만 기억하면은 나중에 of가 문두에 나와서 요것이 이제 빵꾸로 처리돼가지고 뭐라고 everyone? 요거 자체가 지금 빵꾸로 처리돼가지고 뒤에 복수명사 잡아서 아예 문두 자체에 그냥 of를 들어가는 문제가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자 이제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of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none하고 no one의 차이입니다. 그쵸? none하고 no one의 차이. 그러면 토익 시험에서 이제 보기에 none하고 no one이 나왔는데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뭐 또 저만 궁금한 거 아니죠. 궁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궁금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먼저 너는 제가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은 단독 주어로 사용할 경우에 단복수를 지금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of라는 그 아까 전에 방금 위에서 했죠. of가 뭐뭐 중에서 뭐뭐의란 뜻으로 자 가산명사, 가산복수명사 나와서 가산복수명사 가 나오면은 바로 복수동사 나오는 것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너너브 다음에 불가사명사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everyone? 단수동사가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의미에서 바로 진짜 주어는 바로 요것이 바로 진짜 주어가 되고 none of 이하가 진짜 주어로 해서 만약에 none of 이하가 복수명사면은 복수동사, none of 이하가 단수명사면은 단수동사, 불가사명사면은 단수동사. 요거 꼭 포인트 잡고 정말 기억을 해야 되겠다. 예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은 none of the books 나왔네. 그쵸? 그럼 당연히 요것이 복수죠. 그치? 복수니까 당연히 was가 아니라 were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none of the money 나왔네. 그쵸? money니까 단수니까 바로 여기다가 was 이렇게 나오고 복수가 아니니까 그쵸? 이렇게 was 나오는 것으로 사실 여기서 지금 포인트 잡고 none을 제가 지금 이렇게 포인트 잡고 설명을 했지만은 원래 실토에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출제가 나오고 사실 오늘을 그 3월 28일 시험에서는 이제 none of the 복수명사 다 복수동사, none of the 불가사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요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포인트도 그쵸?
요거 포인트도 뭐라고 everyone? 요거 포인트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걸 통해서 또 다른 게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사실 출제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 이제 노원입니다. 그렇죠? 노원을 제가 이제 같이 보도록 하면은 노원 같은 경우는 노원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거 뒤에 뭐냐면 단수 나온다는 거. 단수. 그렇죠? 단수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everyone? 단수 동사. 이거 지금 단수 취급받는 거. 얘가 진짜 주어예요. 얘가 진짜 주어.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고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린다면은 여기 지금 none of the money 해가지고 요거 자체를 받아칠 수 있다면은 요거 자체를 만약에 대상 자체가 사람이든지 사물을 받을 때 요걸 한 단어로 그냥 no one 이렇게는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같이 우리가 대명사 편에서 라이언 쌤이 여러분하고 이제 해당되는 그 문제 우리 대명사, 명사, 대명사 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같이 잘 기억을 이제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none하고 no one의 그 차이점의 용례에 대해서 none을 제가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프로젝트냐, 프로젝티드냐, 프로젝팅이냐 요거 한번 같이 설명할게요. 지금 요거 문제를 푸신 분들은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총평하는 간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우선 프로젝트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이 맨날 그 프로젝트해서 그렇지. 저 정말 프로젝트가 뭐지? 프로젝트는 우선 계획이라는 명사 뜻이 있고 목표라는 명사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프로젝트는 무슨 또 품사가 있죠? everyone? 바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그렇죠? 이 동사가 있는데 요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제 분사형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로젝트는 원뜻이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앞으로도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겠지만은 하나의 단어가 다품사의 뜻을 갖고 있다면은 다품사의 뜻을 반드시 꼭 기억을 전부 다 하셔야지 내가 프로젝트를 명사만 암기했다 해가지고 뭐 단어장에 무슨 프로젝트가 뭐 명사 이렇게만 나있다면 이것만 암기하면 절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동사를 만약에 암기했을 때 그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꼭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라는 거는 바로 목적어를 수반을 하는 동사가 타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 같은 경우는 꼭 을을 붙여서 암기를 한다. 알겠죠? 을을 붙여서 암기한다. 그래서 무엇을 계획하다, 기획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주로 수동태 성향에서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어떤 여기다 뭐라고 적었습니까? 규모라든지 가격 계산을 추정하다, 추산하다의 뜻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빵꾸 처리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프로젝티드냐 아니면은 프로젝팅이냐라는 그런 걸 골랐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버젯이라고 한번 잡도록 합시다. 그렇죠? 예산이라고 한번 잡도록 할게요. 예산이라고 잡았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한국말로 해석해서 들어간다는 건 절대 큰 오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조건입니다. 타동사인 경우, 삼타동사인 경우 얘가 도대체 ed가 들어가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건지 얘가 도대체 ing가 있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건지 만약에 한글말로 뭐 능동 뭐뭐 하는으로 들어가면은 명사 뭐뭐 된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뭐뭐 된으로 해석되면은 뭐 이렇게 pp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게 바로 이렇게 전치수식인 경우에 그쵸? 전치수식인 경우 그러니까 앞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제 뒤로 이제 꾸며졌을 때 이 버젯이라는 이 주체가 이 버젯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매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똑바로 오케이 이 버젯이라는 주체가 뭐라고 이 버젯이라는 예산이라는 주체가 바로 이 주체가 주격처럼 해석한다. 주격이라는 거는 만약에 은는 이가로 해석이 된다면은 바로 이제 능동이 되는 거고 이 주체가 봤죠? 바로 뭐라고? 이 주체가 목적격.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을이라고 해석이 된다면은 수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everyone? 이 주체가 은는이가 주체가 주격으로 해석이 된다면은 능동. 이 주체가
목적격으로 해석된다면은 수동.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산이 바로 뭡니까? 예산이 추정하다야, 예산을 추정하다야. 뭐예요? 예산이 추정하다야, 예산을 추정하다야. 당연히 예산을 추정하다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태를 수동으로 정답을 projected로 골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나오는 기본서, 중급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ing로 그다음에 이제 ed로 이제 굳혀진 이제 분사 형용사를 암기하라고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 자꾸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암기하라고 하고 뭐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하라고 하면은 물론 암기하는 건 좋습니다. 결국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기다가 좀 약간 추가해서 뭘 이제 이해를 하고 암기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밑도 끝도 없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고 암기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또 오랫도록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총평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정답이 projected가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제 분사형으로 들어가거나 분사 구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스타일은 이제 알고 보면 대단히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잠깐 잘못 생각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 정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좀 이제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none하고 no-one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가도록 할게요. no-one에 대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no-one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단수 취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단수 취급을 하는데 no-one of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 everyone? no-one of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단수 취급하니까 no-one wants to die. 뭡니까? 어느 누구도 죽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단수 동그라미 하시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none of 복수명사를 no one으로는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전에 대단히 좀 비슷한 문제로 들어간 건데 오늘 토익 시험 봤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딱 들어갔을 때 none이냐 no one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none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 한 단어를 쫙 이렇게 요거 그쵸? none of them을 우리가 이제 no one 이렇게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체크 기왕이면은 이렇게 쓰이는 용례가 있구나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오늘 중요한 거 짧고 굵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좀 제 생각에 좀 중요한 거 지금 바로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것도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혹시 우리가 pending하고 tentative라는 그런 단어가 보기에 나와가지고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하면은 pending은 지금 미계류 중이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pending order 하면 아직 주문 보류 중이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전에 토익 시험에서 저런 표현이 이제 빈출로 제가 기억에 이제 나온 걸로 기억나고 좀 이제 자주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pending order 입 열어볼까요, everyone? pending order. 자, 잘하셨습니다. 독해에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렇죠? 뭐 파트 1부터 7까지 하나의 독해니까, 하나의 토익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entative가 이제 정답으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tentative는 어떤 기획이 잠정적인이라는 뜻으로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pending conclusion 잠정적인 결론 이렇게 해서 또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제 우리가 시중에 나와서 이제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하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덩어리 표현들이 이 빈칸 여기 지금 tentative conclusion이라든지 pending order라든지 요거 양 사이드가 그냥 다르게만 나올 뿐 그냥 얘가 출제되기도 하고 얘가 출제되기도 하고 뭐 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덩어리 표현으로 웬만하면은 좀 이제 좀 단타로 짧고 굵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좀 결국은 암기고 결국은 버킷 싸움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같이 익히라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분명히 또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늘 Part 7 자, 거의 다 왔는데요. Part 7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상황별로 유의어 표현으로 이제 토익 시험에서 딱 이제 또 토익 시험 딱 보다 보니까 느꼈던 건 뭐냐면은 진짜
진짜 예전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지금 딱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딱 보면은 커버의 그 용례의 뜻은 정말 너무 많아요. 커버는 커버만 찾다 하더라도 정말 뜻이 몇십 개씩 이렇게 나오는데 커버가 해당되는 그 독해 지문에서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그 예를 들면은 이 돈은 본사에서 커버할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네가 지금 작성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작성한 리포트가 있는데 리포트에 관련된 어떤 그 지불할 어떤 리스트 중에 당신이 어떤 항목은 본사에서 헤드쿼터에서 커버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본사에서 처리한다는 의미가 본사에서 지불을 한다는 의미로 지불하다가 pay for가 출제가 이제 정답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거기에 보기 중에 뭐가 또 있었냐면은 account for가 또 있었습니다. account for도 오늘의 오답이 또 내일의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답으로 나왔지만은 너무나 또 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account for도 기억을 해야 돼서 첫 번째, account for 같은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설명하다의 뜻으로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뜻으로 예를 들면은 explain 이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차지하다인데 무엇을 차지하다 해서 뭐 예를 들면 대단히 비슷한 뜻으로 occupy가 되는 거고요. 뒤에 보통 이제 비율이 나와가지고 이제 출제가 그 숫자 비율 50% 비율을 차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account for가 뜻이 저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사실 설명하다, 차지하다, 뭐 보고하다, 자백, 고백하다 뭐 뜻이 대단히 많은 용례가 있지만은 토익에서 압도적으로 이 두 개가 출제가 Part 5, 6, 7에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됐으니까 이번이 정답이 아니었지만은 꼭 기억을 해야 될 표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 토익에서도 커버 페이 4가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총평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고 굵지만은 이게 대단히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토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소중한 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유의어로 해서 view라는 단어가 이제 의견, opinion이 이제 또 시험에 나왔는데 이 view라는 단어만 찾다 하더라도 이게 대단히 많은 뜻인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관점, 의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실 뜻 자체가 한글로 관점, 의견, 평이란 뜻으로 뭐라고 everyone? 관점, 의견, 평. 뭐라고 everyone? 관점, 의견, 평으로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은 feedback 같이 열어볼까요, everyone? 자, feedback 그쵸? feedback 그 다음에 comment, opinion, input 이거 불표하시고 그 다음에 idea, view까지 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제 표현으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더라. 정말 아주 그 미치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요거 단어가 뭐고 요거 단어가 뭐고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차라리 덩어리로 암기하라는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를 이런 거를 덩어리로 암기를 해야지. 그쵸? 그래서 같이 한번 인열어 볼까요? everyone 자 인열게 영어 여러분 이 영어는 이 양반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입을 어린애같이 자꾸 입을 사부작 조물랑 거려야 돼요. 알겠죠? 같이 한번 인열어 볼게요. everyone feedback 그 다음에 comment opinion input idea 그 다음에 view 같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냐면은 이 seal이라는 단어가 또 뜻이 뭐가 될까요?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때 그 seal이라는 그 단어 뜻이 뭐였냐면 우선 seal부터 설명을 할게요. seal이 우선 뭔가 그 봉투를 이렇게 봉인하다라는 뜻으로 첫 번째 뜻으로 아마 알고는 계시겠지만은 봉인하는 거니까 밀봉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봉인하고 밀봉하는 거니까 그 상태를 이제 파생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봉인하고 밀봉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덮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덮다라는 그 바르다 뜻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르다 뜻으로 우리가 이제 코팅하다라는 개념으로 코트가 아마 정답으로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하고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지금 과연 처음 나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과거에 토익 시험을 또 봤다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뭐 토익 시험을 예전에 이게 지금 토익 시험이 처음이 아니라면은, 여기 토익을 좀 오랫동안 봤던 친구분들이라면은, 이것이 아주 눈에 익숙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런 거는 총평이 정말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런 단어들이 또 토익 시험에 언젠가는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오늘 이렇게 좀 이제 part 1, 2, 5, 7 이렇게 여러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그 또 궁금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우리가 수업 내용과 그 수업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토익 시험에서 최대한 빈출을 또 많이 나왔고 이런 걸 같이 익히는 그런 시간 또 이제 문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부할 시간이 이제 곧 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정말 짧고 굵게는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것들 LC part 1하고 2하고 그다음에 5에서 우리가 또 이제 전치사 용례 뭐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분사형 형용사 이제 뒤로 꾸밀 때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ing인지 ed를 고르는 건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파트 7에서 유효 고르는 문제가 또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라는 것들도 이제는 이제 정리를 빨리 머릿속에 익혀서 다음 토익 시험 볼 때 더 준비를 잘 된 상태에서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월 28일 토익 시험 총평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